예전에는 관절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주로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정도를 받으시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초기 치료에 실패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복 시간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네. 하는데요. 요즘은 관절경우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치료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절경 수술 어떤 수술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절경이라는 의미는 영어의 그 아스로스코피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의 그 관절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했던 수술들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이 과거에 무릎에 그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하던 이런 절개를 통한 수술이었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술은 작은 구멍을 몇 개를 뚫어서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수술하는 기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관절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관절경 수술의 원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관절에 그 수술하는 의사의 한쪽에 카메라가 있고 네. 또 다른 쪽에는 수술하는 기구가 있어서 수술을 하면서 수술하는 의사는 멀리 있는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 수술을 하는 최신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관절경 수술이 최근에 발전한 수술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도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역사는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관절경이라는 이런 기구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됐는데 처음에는 주로 진단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 관절경이 미국에서 발전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관절 수술에 큰 그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절 수술이 이런 관절경 수술인데 네. 한국에는 1980년대 후반에 도입이 돼서 나날이 그 기술과 그 기구들이 발전이 돼서 현재 우리 한국의 관절경 수술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절 질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있겠고요. 또 인대나 연골의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질환들을 관절경으로 수술할 수 있나요? 관절경 수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 넓은데요. 네. 예전에는 단순한 진단을 했었다면은 그 외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이후에 찢어진 연골이나 뼈 조각들을 제거하는 절제 수술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후에 연골이 우리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찢어지는 걸 봉합하는 수술도 하고 최근에는 끊어진 인대를 다시 만들어 넣어주는 재건술이나 반월상 연골을 다른 사람 걸 이식해주는 이식수술. 네. 최근에는 자가 연골 재생 수술과 같은 아주 어려운 수술이 모두 다 관절경을 통해서 가능한데 네. 이런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 가능한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MRI가 이런 관절 질환의 진단 도구로서 사용이 되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네. 관절경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에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군요. 네. 방금 MRI를 찍는 그런 사진도 보셨는데요. 이것처럼 여러 장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관절경 수술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이나요? 아무래도 직접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나 그런 기구들이 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장비나 기구들이 필요한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기구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기구들이 수술 내용에 따라 사용이 되는데 첫째, 관절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밝게 볼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라이트 소스라고 하는데요. 라이트 소스 이외에 카메라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모니터에 직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영상 장비가 또한 필요하고요. 이외에 관절이 직접 카메라에 들어가면 시야 확보가 안 되거든요. 네.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외에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동 수술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이외에도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깨나 이런 무릎, 발목, 손목 같은데 지혈을 해서 수술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는 지혈대가 또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를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넣어서 그 배를 부풀린다면은 관절 수술할 때는 직접 우리 생리식염수 물을 통해서 관절을 부풀리는데 물을 그 일정한 압력으로 우리가 넣기 위해서 아주 그 정밀한 그 펌프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DSLR 카메라와 같은 고급 카메라에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렌즈를 바꾸듯이 네. 관절경 수술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관절 따라서 여러 모양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렌즈를 교체를 하면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절경에 이제 다양한 기기들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카메라가 우리 몸속으로 특히 이제 그 관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를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 수술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게 시야 확보가 되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법? 예, 많이 궁금하시죠? 예. 네.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어떻게 그 조그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 그 어디가 다쳤는지 진단도 하고 수술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가는 그 쇠로 된 그 꼬챙이 같은 수술 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탐식자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 그 탐식자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사진인데 무릎 안에 연골이 찢어진 것을 저런 탐식자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직접 관절 안에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 안 들어가도 저렇게 네.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중에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도 가능하다고 네.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은 그 염증을 제거하는 그 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구들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절삭기라고 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특별한 그 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는 그 모달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앞에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염증 조직과 손상된 그 조직을 제거를 하는데 보면 기구 안에 앞쪽에 아주 날카로운 칼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부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관절 기구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직접 수술하는 사진을 보시면은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저는 그 펀치라고 하는 특별한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런 기구들은 무릎뿐만 아니고 어깨나 다른 관절에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관절경 수술에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은 어떻습니까? 레이저는 요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높은 고열이 나거든요. 네. 2000도 이상까지의 고열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상된 조직이나 염증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쓰는데 원치 않게 정상적인 조직까지 이렇게 그 열로 인해서 쉽게 보면 화상을 입히거나 조직이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고주파 기구인데 고주파 기구가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발전된 기구인데 레이저와 같이 그런 고열이 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60도 정도가 나고 깊이도 한 2, 3mm 안에 있는 조직에는 열이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고주파 기구를 이용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지만은 그 아래쪽에 있는 조직들은 전혀 손상이 안 가고 또한 이런 손상된 조직들이 이런 기구 안에 흡수하는 석션과 같은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네. 다 빨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발전된 기구들이 요즘에는 사용이 되고 대표적인 게 이런 고주파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별로 필요한 기구들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관절에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기구들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아마 네. 만물상 차릴 정도의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네.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릎에서 인대 손상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전방 십자인대거든요. 전방 십자인대를 다시 만들어주기 위한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이 기구는 오로지 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만 쓰는 기구인데 다른 수술에서는 또 다른 기구들이 사용이 되겠죠. 네. 이것은 어깨에 힘줄들이 파열이 돼서 많이 수술을 요즘에 하는데 어깨 힘줄을 봉합을 하는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지만은
또 다른 어깨 수술할 때는 이거 이외에 또 많은 그 기구들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때로 이제 수술에서 보면 이제 뭐 핀을 고정시킨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나사로 고정시킨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네. 어떤 삽입물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시행했던 관절 수술에 사용했던 것들이 나사나 핀, 메탈로 된 그런 기구라면은 요즘에는 절개 없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삽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한 과거에 같이 나사를 삽입하고 다시 뽑고 그런 과정이 없게 삽입을 하면은 영구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삽입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녹는다는 표현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 좌측에 있는 그림은 무릎 인대 수술을 할 때 고정을 위아래 하게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은 인대 고정을 하는 나사들이 되겠고요. 이 우측에 있는 것은 무릎 안에 바늘성형으로 우리가 물렁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렁뼈가 찢어졌을 때 찢어진 연구를 봉합을 하는 수술 방법들이 되겠고요. 네. 이것들은 어깨에 사용하는 기구들인데 사실 현재 사용하는 기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어깨는 대부분 연골이나 힘줄들을 봉합을 하는 수술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로 된 이런 삽입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깨에서도 요즘에는 녹는 나사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수술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물론 마취는 해야 되겠죠. 네. 마취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수술할 부위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을 길이가 한 1cm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절개를 가한 후 관절경을 삽입을 하고 관절을 부풀리기 위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생리식염수를 관절 안에 이렇게 짜넣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술한 기구를 통해서 진단도 하고 수술을 하고 이후에 봉합을 하게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네. 마취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나요? 마취는 수술한 부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상체인 경우에는 주로 전신 마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네. 허리 밑으로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척추 마취를 이용해서 마취를 많이 하고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절경 수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절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부위들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많은 부위가 관절경 수술로서 되는지는 앞으로도 아마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간에 있는 모든 관절은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손목이나 발목까지도 요즘에는 관절경을 통해서 하지만은 앞으로 발전이 되면은 우리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관절경을 통해서 아마 해서 치료하는 그런 여건이 아마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절개 부위가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절개가 없으니까 회복도 빠르고요. 회복이 빠르니까 입원 기간이나 치료하는 기간도 짧고요. 흉터도 없으니까 미용적으로 당연히 좋겠죠. 또한 아주 정밀한 카메라를 넣고 진단도 하고 수술도 하다 보니까 꼼꼼한 진단, 꼼꼼한 수술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럼 관절경 수술을 한 후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초기에 수술한 내용에 따라서 일정 기간 고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이나 통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후에 각도 회복과 근력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관절 질환을 절개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